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목이 말랐다. 선웅은 새벽에 잠에서 깼다. 습관처럼 손을 뻗었지만 곁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었다. 조용한 집안, 아이들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물 한 잔 마시려다 문틈 아래로 비치는 불빛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을 마주했다. 거실 조명 아래 상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 숨이 막혔다. 유리잔이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깨진 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상의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선웅씨, 이건. 그날 밤 모든 것이 멈췄다. 햇살 좋은 아침, 상의는 아이 둘을 챙기며 분주했다. 큰애 은우는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하고 작은 정우는 아직 품 안에 안겨 있었다. 선웅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넘겼다. 그의 표정엔 아무 일 없는 듯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퇴근 후 식탁, 상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은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 가면 어때요? 이사? 갑자기 왜? 학교도 좋고 학원도 근처야. 아이들 키우기엔 그만이라던데. 선웅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지금이 편한데. 상의는 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밥그릇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뭐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녀의 웃음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선웅은 잠든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다. 등 너머로 느껴지는 거리감이 낯설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며칠 동안 상의의 말은 이어졌다. 여기 새 단지래요. 공기도 좋고 학교도 바로 앞이래요. 프린트된 부동산 전단이 식탁 위에 겹겹이 쌓였다. 그냥 한 번만 가봐요. 선웅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간 될 때 가보자. 그녀의 눈빛엔 알 수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 두 사람은 새 단지에 도착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놀이터, 학교 앞엔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여기면 좋겠네요. 선웅이 말하자 상의는 짧게 웃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미소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앞동에도 좋은 집이 하나 나왔어요. 직원의 말에 상의가 잠시 말을 잃었다. 앞동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웅은 무심히 말했다. 그럼 그쪽으로 알아봐요. 조용해 보이네. 상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상의는 상자를 정리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요. 선웅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길은 오래 머물렀다. 뭐가 그리 신나? 그냥 새로운 시작 같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이상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선웅은 그때는 몰랐다. 그 새로운 시작이 곧 모든 것의 끝이 될 줄은. 이사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햇살이 잘 드는 새 거실, 반짝이는 창문, 새로 산 화분들. 상의는 하루 종일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여기 공기도 좋고 햇빛도 참 좋아요. 그녀는 커튼을 매만지며 환하게 웃었다. 선웅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자.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웃음이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는 걸. 이사 다음 날,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와 아랫집 인사를 돌았다. 아기가 둘이라 혹시 시끄러우면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문이 열리고 나타난 남자, 박강욱이었다. 아, 괜찮습니다. 아이들 예쁘네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상의의 손끝이 잠시 굳었다. 여보, 여긴 아랫집 박강욱 씨래. 선웅은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강욱 부부가 집으로 초대했다. 비슷한 연배의 두 부부, 박강욱과 장효정은 근처에서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아이 없이 단둘이 산다고 했다. 요즘은 둘만 사는 게 더 편해요. 강욱이 웃으며 말했다. 그 옆에서 효정이 아이들을 바라봤다. 은우랑 정우 정말 귀엽네요. 그녀의 말에 상의는 웃었지만 시선은 강욱을 향해 있었다. 선웅은 그 미묘한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부부는 저녁을 함께 하게 됐다. 소고기 구워지는 냄새, 잔잔한 웃음소리. 남자들은 직장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다. 우리 애들은 요즘 이것만 먹어요. 선웅이 웃으며 말하자 강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입맛이 저랑 비슷하네요. 그 말에 상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어느 날 강욱이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이번 여름 휴가 때 같이 놀러 가시죠? 지인이 펜션 임대를 한다며 두 가족이 함께 가면 좋겠다고 했다. 선웅은 흔쾌히 승낙했고 상희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다. 왜 별로야? 아니요, 그냥 갑자기라서요. 그녀는 웃었지만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펜션 근처 바다. 아이들은 물놀이에 빠졌고 어른들은 바비큐를 준비했다. 강욱은 정우를 무릎에 앉혀 과자를 먹여주었다. 이 녀석 참 낯을 안 가리네요. 원래 사람을 좋아해요. 상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선웅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시선을 멈췄다. 정우가 유난히 그쪽을 좋아하네. 며칠 뒤 정우의 생일. 강욱이 우연을 가장해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나타났다. 이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선웅은 반갑게 맞이했고 상희는 당황한 듯 웃음을 지었다. 정우는 강욱 품에 안겨 케이크를 불었다. 초에 불이 꺼지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짧지만 오래 남는 눈빛이었다. 며칠 뒤 두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다. 음식점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아유, 이 꼬마 아빠랑 판박이네.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선웅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정우와 강욱을 번갈아 바라봤다. 웃음 속에서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 어수선한 강당안, 새로 들어온 얼굴들 사이로 상희가 들어섰다. 하얀 셔츠에 묶은 머리,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그녀가 웃는 순간 주변이 잠시 멈춘 듯했다. 선웅은 그때 처음 알았다. 사람이 한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녀가 다가와 물었다. 혹시 이 동아리 처음이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시간을 바꾸어 버렸다. 며칠 뒤 늦은 오후 동아리방 앞 벤치. 노을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다. 선웅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나 너 좋아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상희가 놀라며 웃었다. 이제 막 봤는데요? 그래도 너 보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살짝 끄덕였다. 그날부터 둘은 캠퍼스의 연인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선웅은 군 입대를 앞두었다. 기다릴 수 있겠어?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가 떠난 뒤 상희는 매일 편지를 썼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요. 당신도 잘 있죠? 그녀는 매일 글을 그리며 하루를 버텼다.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우표를 붙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금방 돌아올 거야. 선웅이 없는 사이 상희는 자주 외로웠다. 학교 선배가 다가왔다. 선웅이 언제 제대하니? 술자리에서 다가온 손길을 그녀는 조용히 밀어냈다. 저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선배는 씁쓸히 웃었지만 상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사람만 기다릴 거야.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제대 소식을 듣던 날 상희는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그가 내리는 순간 그녀는 울면서 그를 안았다. 진짜 왔네. 보고 싶었어. 그들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둘은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고 밤이면 교정 벤치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졸업 후 선웅은 변호사가 되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상희야, 나랑 결혼해줘.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다렸잖아. 이 순간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모두가 부러워한 결혼식.
그들의 앞날엔 축복만이 있을 것 같았다. 작은 신혼집. 둘은 늘 함께였다. 주말이면 장을 보고 밤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선웅이 말했다. 우리 이렇게 평생 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새벽 손을 잡고 불 꺼진 거실을 걸었다. 당신 옆이면 어디든 좋아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처자의 은우가 태어났다. 상희는 친정집으로 내려가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다. 시골 공기, 느릿한 하루, 아기의 숨소리만 가득한 방 안. 그녀는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상희야, 너 맞지?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이던 이웃 오빠 강욱이었다. 그녀는 놀라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오빠. 그 미소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강욱은 남들 앞에선 밝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결핍을 안고 있었다. 아내 효정은 불임이었다. 그 사실을 주변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바쁘다 때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웃었다. 그러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비어있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점점 상희의 품에 안긴 아기로 향했다. 참 예쁘네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상희는 처사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며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피부도 눈빛도 달라졌다. 그녀를 다시 본 강욱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번호라도 알려줄래요? 혹시 아기 물건 챙겨드릴 일이 있을지도. 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날 밤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선웅은 변호사 일로 바빴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아내와 아이에게 전화할 틈조차 없었다. 상희는 혼자였다. 밤마다 젖을 먹이며 텅 빈 거실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때마다 강욱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우는 잘 자요. 그 평범한 한 줄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어느새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다. 강욱이 아기 옷을 건네주러 왔다. 짧은 대화, 짧은 침묵. 그 침묵이 길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이 닿았다. 그녀는 한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날 밤 상희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길에 들어섰는지 몰랐다. 단지 외로움이 조금 덜했을 뿐이었다. 몇 달 뒤 상희는 몸의 변화를 느꼈다. 임신이었다. 날짜를 계산했다. 모든 게 남편의 일정과 어긋났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결국 강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그날 기억나요? 잠시 침묵하던 강욱이 말했다. 정말이야? 내가 임신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았다. 상희는 출산 후에도 강욱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냈다. 오늘은 처음 뒤집었어요. 당신을 꼭 닮았어요. 강욱은 밤마다 그 영상을 되돌려봤다. 아내 효정 몰래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엔 빛이 돌아왔지만 그건 누군가의 파멸 위에서 빛나는 거짓이었다. 강욱은 어느 날 문득 말했다. 우리 단지에 새로 이사 들어올 집이 있어요. 상희는 놀랐다. 설마 거기로 이사하라고요? 서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녀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곧 동의였다. 정우의 돌잔치. 두 가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욱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아빠 닮았네.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진짜 판박이네요. 부자 같아요. 그 말에 선웅은 미묘한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 상희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새벽 선웅은 잠에서 깼다. 곁엔 아무도 없었다. 거실로 나가자 눈앞에 믿기 힘든 장면이 있었다. 상희와 강욱.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아 있었다. 이게 뭐야? 선웅의 분노가 폭발했다. 순식간에 밀치고 싸움이 벌어졌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거실엔 깨진 컵, 뒤엉킨 의자, 그리고 믿기 힘든 침묵이 남았다. 이게 뭐야, 상희야? 선웅은 상희의 팔을 붙잡았다.
효정과 강욱이 뒤늦게 뛰어들어 두 사람을 말렸지만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선웅은 상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안엔 강욱의 이름으로 저장된 수많은 사진과 영상. 우리 아들 정우, 오늘은 처음 뒤집었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세상이 산산이 부서졌다. 말해. 언제부터야? 상의는 무릎을 꿇었다. 나도 몰랐어요. 그냥 외로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선웅은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며칠 뒤 유전자 결과가 도착했다. 첫째 은우는 진짜. 하지만 정우는 아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엔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선웅은 감정이 아닌 법으로 대응했다. 그는 직접 서류를 작성했다. 피고 박강욱 상간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피고 유상희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효정에게도 연락을 했다. 당신은 피해자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내가 대신 처리하죠. 효정은 조용히 웃었다. 결국 당신답네요. 법으로 복수하는 남자라니. 상희는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피고 유상희, 원고 장효정에게 3천만 원 지급. 그녀는 가정주부였다. 수입도 자산도 없었다. 결국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금 전부를 효정에게 건네야 했다. 통장 잔액이 0원이 된 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자리였다는 것을. 법원 결정에 따라 첫째 은우는 선웅이, 둘째 정우는 생부 강욱이 양육하게 되었다. 효정은 정우를 품에 안고 상의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승리도 연민도 없었다. 이 아이 잘 키울게요. 선웅은 말없이 은우의 손을 잡았다. 은우야, 이제 아빠랑 가자. 그날 상희의 세상은 완전히 비워졌다. 텅 빈 집, 식탁 위엔 도장 찍힌 서류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이혼 합의서. 상희는 아이들의 방으로 걸어갔다. 정우의 낙서가 벽에 남아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도 사랑했어.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아이는 없었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녀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